1979년 12월 12일 당시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과 그를 지지하는 하나회가 군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회란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군내 사조직입니다. 100명이 넘어가는 큰 규모로 12.12 군사반란의 핵심이 되는 조직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를 억누르기 위해 강하게 진압할 것을 주장한 차지철과 온건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김재규가 대립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강경책으로 기울자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총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 12.6 사태죠. 12.6 사태 이후 전두환과 정승화 간에는 사건 수사와 군 인사 문제를 놓고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는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12.6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였죠. 하나회는 11월 중순에 모의하여 12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했고 생일집 잔치라는 작전명을 붙였습니다. 이후 하나회 인원들과 사전에 접촉하고 이학봉과 허삼수, 우경윤에게 정승화 연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며 12.12 군사반란에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대망의 12일 저녁, 허삼수와 우경윤은 33헌병대 병력들을 이끌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제압한 후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윤성민이 전군의 비상을 발동하고 합동수사본부 측에 정승화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고 총장의 연행에 반대할 것으로 유력했던 정병주, 장태환, 김진기는 허화평에게 유인되어 연희동 연회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대응태세를 갖추려 했지만 이미 육군지휘부가 점령당한 후였기 때문에 이들 모두 불법 연행되고 맙니다. 5공화국에서 유명한 이 사진이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한편 이와 같은 정승화 연행과 병력 이동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하나회는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총장 연행 재가를 요청했지만 노재현에게 먼저 승인받으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데 실패한 신군부 세력은 노재현을 체포하여 그를 통해 대통령이 총장 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게 되고 13일 오전 9시 구사단장 노태우와 54단장 정호용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취임하는 등 당시의 군부가 반란의 주도 세력에 의해 장악당하며 12.12 군사반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93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4년간의 법정 공방을 거쳐 97년이 되어서야 판결이 납니다. 1993년에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과 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1994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이 전두환과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9일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긴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12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5.18 사건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행위였다고 인정하게 되고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되었지만 1997년 12월 22일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 즈음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시며 아직도 잘 살고 계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